기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빅뱅 우주론입니다. 이거는 얘는 새로 생겨나는 건 없죠. 뭐 써있기도 하고 빅뱅 우주론이죠. 네, 우주 증가하는 값, 우주 크기 증가하고 질량 안 증가합니다. 빅뱅 우주론에서는. 네. 온도는 감소하고요. 은하들 사이 평균거리 증가하겠죠. 그쵸? 팽창하니까. 네. 2번 답 맞고요. 그 다음에 쿼크 3개가 결합했는데 UUD로 결합해 있잖아요. 지금 그쵸? 업쿼크 2개랑 다운쿼크 하나면 양성자예요. 양성자. 그 다음에 가는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기본 입자다 맞고요. 기본 입자는 쿼크랑 전자입니다. 쿼크랑 전자. 네. 그 다음에 나의 전하는 양성자이기 때문에 플러스 1의 전하량이고, 수소 원자 핵은 나 입자 1개로 이루어져 있다. 맞아요. 수소 원자 중성자는 0이에요. 전하량이 0이죠. 왜 그러냐면 업커크는 플러스 3분의 2의 전하량을 갖는데 네. 2개니까 곱하기 2고, 다운커크 하나는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네. 그럼 더하면 플러스 1인데 중성자는 UDD거든요. 업커크가 플러스 3분의 2이고 다운커크가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곱하기 2에서 더하면 0이잖아요. 네. 중성자는 전하가 0입니다. 네. 이거 답은 5번이고 2번의 답은 5번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아직은 이제 38만 년 전이고, 얘는 38만 년이 되면서부터는 빛이 빠져나왔는데 이게 우주 배경 복사고, 네. 가능 빅뱅 후 약 3분이 지났을 때이다. 뭐 그렇게 해도 돼요. 왜냐하면 3분이 지났을 때 원자 핵이 만들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3분에서 38만 년 사이야 이게. 네. 예? 근데 뭐 이래도 됩니다. 일단 나 시기에 생성된 원자는 대부분 수소와 헬륨이다. 맞고요. 초기에 우주로 퍼져나간 빛은 우주의 온도가 약 2.7 켈빈일 때 생성되었다. 현재 2.7 켈빈이고, 현재. 이때는 3000 켈빈입니다. 3000 켈빈. 현재는 2.7 켈빈, 약 3 켈빈이 되는 거고요. 답이고. 네. 자, 중심부의 핵융합 반응이 끝난 두 별인데, 지금 탄소까지 만들어지는 거는 적색 거성에서 철까지 만들어지면 초거성이고요. 별의 질량은, 근데 초거성이 별의 질량이 훨씬 큽니다. 그 가가 작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맞고요. 중심부 온도는 나가 높다가 맞고요. 가와 나 원소 모두 중심부로 갈수록 나중에 생성된 것이다. 이게 맞아요. 기억 니은 지를 5번 답이고요. 별의 그 진화 과정인데, 별이 여기 초신성 폭발까지 가려면 초거성이 돼야 됩니다. 초거성이 맞고요. 이 별의 질량 태양보다 한 10배 정도 큽니다. 훨씬 크고, 가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고 초신성 폭발할 때고, 네. 철까지 만들어지고, 가의 내부에 수소 핵융합 반응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요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중심부라고 하면은 이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가 맞는데, 바깥쪽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쵸. 그래서 기억 니은 1번 고르셔야 되고. 근데 내부가요. 네. 그 표면에서도 하지. 어차피 여기가 여기 헬륨 된 거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돼서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문장은 맞는 거죠. 그렇죠. 틀린 거죠. 더 이상 수소 핵융합 반응 일어나지 않는다. 틀렸죠? 계속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초거성이고 이거 맞고 이거 아니고 기억 니은 1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지구 형성 과정에서 지구 표면 온도와 반지름의 변화 경향을 추정하여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반지름이 점점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증가를 왜 하냐면 미행 성체들이 충돌하면서 증가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제 온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다가 마그마 바다가 되고, 이 마그마 바다가 됐을 때 온도가 돼. 핵이 생기는 거고, 핵이. 아, 핵과 멘틀의 분리가 일어나고, 그 이후에는 미행성체 충돌이 잦아지니까 온도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쵸? 네. 네, 그러다가 이제 원시 지가 형성되고, 그 이후에 원시 바다 형성되고, 가시기에 미행성체 충돌이 있었다. 맞고, 나시기의 중심부 밀도가 감소하였다. 이게 마그마 바다 형성 이후 중심부 밀도는 증가하는 겁니다. 핵이 생기니까 철하고 니켈이죠. 철 니켈들이 가라앉으면서 네. 밀도가 증가하는 겁니다. 자, A는 지구 반지름을 나타낸 곡선이다. A가 반지름 맞아요. 기억 디귿.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고. 자, 원소들에 대한 설명. 알루미늄과 구리는 광택이 있습니다. 이 금속은 원래 광택이 있는 겁니다. 산소기체와 질소기체, 열과 전기가 잘 통한다. 기체는 뭐 전기 안 통하고요, 열도 안 통하고. 그리고 비금속이잖아요. 얘가 비금속은 열과 전기가 안 통하는 겁니다. 산소, 질소는 자연계에서 원자 한 개로 존재할 수 없다. 뭐 이거 맞는 거긴 한데 이제 좀 너무 확정적인데. 네. 사실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되게 불안정한 거예요. 네. 문장이 너무 확정적인데, 그러니까 산소가 O2로 존재하고 질소가 N2로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할 수 없네요. 예, 그냥 없다라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뭐 어쩌다가는 있어요, 사실은. 근데 되게 불안정한 거지. 예. 그래서 원자 하나라는 거. 원자 하나는 그냥 지 혼자 있다 이런 거예요. 아, 전자 없이요? 아니, 전자는 있는 건데, 아, 네. 예, 원자 하나 있는 건데 불안정한 거죠. 아, 산소만 하나 있고 질소만 하나 있고 이런 건데. 공은 그람을 안 하니까 해야지 이제 맞. 예, 그쵸. 해야지 옥텟 규칙을 만족하면서 안정화되는 건데, 그냥 이 상태로 있다라는 거예요. 자연계에서 아무튼 어쩌다가는 있어요, 사실은. 예, 근데 O2나 N2로 존재를 하니까 네. 이 문장은 뭐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예. O2나 N2로 존재를 합니다. O2는 이중결합하고 있고요, N2는 삼중결합하고 있고. 그 다음에 A는 이제 헬륨인데 헬륨 18조 원소이고 기체 상태로 존재하고요. B와 E는 이온 결합하는데 얘는 1대1. 1대 1이죠. 그쵸? 얘는 1가 플러스고 얘는 1가 마이너스가 될 거니까. 그쵸? 예. 그 다음에 C와 D의 양성자수 B는 양성자수는 셋이면 됩니다. 1, 2, 3, 4, 5, 6, 7, 8 8개 있는 거고, 9, 10, 11, 12 이거 12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성자수 B가 8대 10이니까 2대 3이죠. 2대 3. 그쵸? 예, 귀여워요. 양성자수 원자 번호랑 같은 겁니다. 예, 순서대로 세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9번에 전자배치와 에너지 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에너지 준위는 불연속적이다. 이렇게 불연속적이다. 맞는 거고요. 근데 뒤에 갈수록 연속 3주기부터도 연속적이잖아. 다 8개씩 들어오잖아. 그게 연속적이라는 말이 아니라, 네.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적이다. 그거는 에너지가 전자가 전부 다 있을 수가 없고요. 여기 아니면 여기만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불연속적으로 존재합니다. 네. 전자는 특정한 에너지 준위를 갖는 전자 껍질에만 존재합니다. 아무데나 있는 게 아닙니다. 바닥 상태의 전자는 에너지 준위가 낮은 전자 껍질에 먼저 채워진다. 이게 맞는데, 에너지가 낮은 데부터 채우고 높은 데로 나중에 채우는 거예요. 네. 바닥 상태라는 말은 안정한 상태라는 말이고,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고, 그때는 전자가 그 에너지 낮은 데부터 채워 올라가는 겁니다. 들뜬 상태라는 거는 이제 바닥 상태였다가 에너지를 받아서 전자가 들뜨는 걸 말하는 건데, 맞는 문장이고. 자, A와 B 바닥 상태 전자 배치 모형이다. 자, A와 B는 같은 족 원소이다. 얘는 원자과 전자 한 개고 1족이죠, 1족. 얘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여, 7이에요. 그럼 17족입니다. 네. 같은 족 아니고요. A 플러스는, 그러니까 전자 하나 잃어버리면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뤄요. 네온은
전자가 전체 10개 있는 거예요. 10개. 이거 하나 떼지면 10개가 되잖아. 네온의 전자 배치와 같은 상태가 되고. 지금 틀렸는데. 틀렸나요? 잠깐만. 그 다음에 이거와 이거의 전자 채워진 전자 껍질 수가 같다. 얘는 두 개고 전자 껍질 수 2개, 그쵸? 요거는 요거까지 다 채우니까 3개죠? 네. 틀렸죠. 2번. 염화나트륨의 모형인데, 지금 여기 나트륨인데, 나트륨은 플러스 1가인데 지금 전자 하나 잃어버린 상태고, 염화이온은 이제 전자 하나 얻은 거죠. 이온들 간의 정전기적 인력으로 생성되는 게 맞고요. 나트륨과 염소가 화학 결합할 때 각각의 원자과 전자를 내놓아 전자쌍을 이룬다. 아닙니다. 이거는 공유결합 말하는 거고, 얘는 내놓고 얘는 얻어가가지고 이온 결합이 된 거죠. 네. 나트륨과 염소가 화학 결합할 때 염소는 전자를 얻고 음이온 되고, 나트륨은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 된다. 1번. 근데 네. 공유 결합에서도 정전기적 인력이 있는 거예요. 네네. 공유결합도 정전기적 인력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유 전자쌍하고 수소가 이제 만약에 결합한다,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네. 전자 하나씩 내놔, 이렇게. 네. 그러면 이 공유 전자쌍과 양이온 그 원자 핵하고 인력이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간에. 이 공유 전자쌍과 플러스하고 이 인력이 있어요. 이게 정전기적 인력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전자쌍을 잡아당기면서 결합하는 거야. 그래서 정전기적 인력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근데 이거는 이온들 간의 정전기적 인력이고, 이거는 공유 전자쌍과 원자 핵하고의 정전기적 인력이 있는 거예요. 1번 답이고요. 포도당과 같은 종류의 화학결합, 이거는 공유결합입니다. 탄소, 수소, 산소는 다 비금속 원소이기 때문에 공유결합을 하는 거고, 나트륨 이런 거 금속 들어가는 것들 있죠. 금속 들어가는 거. 금속은 다 체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금속이 들어가면 이온 결합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금속끼리 결합했을 때 공유결합이에요. 알겠죠? 네. 3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거는 플러스 1인데 얘가 됐다. 네온의 전자 배치가 됐다는 건 원래 이제 나트륨이라는 건데, 이제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 잃어버린 거고, 이거는 2개를 얻은 거잖아. 이거 산소라는 소리인데 2개를 얻어서 얘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2대1 결합해야 돼. 2대1. 2대1. A2B, 여기 이렇게 써도 되고, Na2O 이뤄낸 거죠, 원래는. 그래서 A와 B는 같은 주기 원소다. 아닙니다. 얘는 전자를 하나를 잃어서 얘가 된 거니까 얘는 원래 3주기고, 원래 3주기. 네. 얘는 2개 얻어서 얘가 됐는데 그럼 2주기입니다. 같은 주기 아니고요. 수용액에서 전류 흐릅니다. 이온이 있으니까 염화나트륨 수용액에서 전류 흐릅니다. 2번 답이고. 4번 답 아니, 근데 1번 틀렸잖아요. A2 니은 디귿이 답. 니은 틀렸구나. 니은 틀렸죠. 아, A, 네. 같은 주기 아니죠. A는 3주기고 B는 2주기니까. 네. 그 다음에 표는 바닥 상태에서 원자과 전자 수와, 원자과 전자 수가 하나인데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 4개다 이러면 이제 뭐 이거 칼륨이긴 한데 4주기이면서, 이거는 7개네요. 7개 4주기인데, 그러면 이제 플로린이 2주기거든요. 2, 3, 4 2, 3, 4 뭐 브로민이긴 하네 얘가. 뭐 그렇게 따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6인데 3주기네요. 산소 밑에 있는 애인데, 산소 밑에 있는 애 황이고요. 요거는 3주기니까 CL입니다. CL. 얘가 플로린이고. 자, 그렇긴 한데 A와 D가 결합할 때 전자는 D에서 A로 이동한다. 아닙니다. D가 얻어가는 거기 때문에 A에서 D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D는 D-1가 되고 A는 1가 플러스 돼서 이온 결합하는 거고요. 이해하시죠? 잠깐만요. 네. 전자가 A에서 D로 이동하는 거죠. 그쵸. A가 뺏겨서 양이온이니까. 양이온이 되면서 전자를 잃어버려 주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B2는 나트륨이나 수소기체와 반응하여 화합물을 이룬다. 이거 맞는데 요거 내가 잘못 써놨죠? 플로린이라고. 이거 BR입니다. BR. 네네네. 네. F가 네. 첫 번째. 2죽이니까 이거 4죽이잖아 지금, 그치? 네. 4죽이니까. 근데 아무튼 이 나트륨이랑 화합물 형성할 수 있고요. 네. NaBr 뭐 이런 거 될 수 있고, 수소기체랑도 화합물 이룰 수 있어요. 네. 할로젠의 특징입니다. 일족 원소나 아니면은 뭐 수소기체랑 반응하는데, 수소기체랑 반응해서 이룬 화합물은 산성을 띱니다. 산성을. HCl 같은 거죠. 선생님 근데 산소하고는 반응 아니에요? 산소랑 뭐 요런 할로젠 네, 저런. 뭐 반응을 하기는 하는데, 뭐 책에 나올 정도로 뭐 있기는 있어요. 뭐 이런 애가 있긴 합니다. 이런 애가 있는데, 아무튼 수소와 반응을 잘 한다. 산성을 띠는 물질이 만들어진다. 뭐 이렇게 알고 있으셔야 되고, 요런 애는 지금 C랑 D가 비금속이잖아요. 뭐 이런 애가 되긴 하는 건데, 아무튼 비금속이잖아요. 공유결합 물질이고, 공유결합 물질은 고체 상태에서 전류 흐르지 않습니다. 네. 그 맞는 거죠. 니은디그 4번 답이고요. 근데 중금속은 금속을 안 치는 거죠? 결합할 때는 그렇긴 합니다. 예, 아무튼 금속을 안 치는 거예요. 중금속은. 황은 중금속 아니에요? 황은 비금속이에요. 산소 밑에 있고 비금속입니다. 황은 규소가 비금속이에요. 준금속이에요. 규소. Si. 예. 황은 비금속이에요. 알칼리 금속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리튬을 넣었더니 기체가 발생하는데, 물에다가 반응하면 수소기체 발생하는 거고, 페노프탈레인 용액은 붉은색으로 되고, 수용액의 액성이 염기성이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리튬 대신 나트륨은 더 활발하게 반응해요. 리튬보다 나트륨이 더 활발하고, 나트륨보다 칼륨이 더 활발하고. 네. 근데 할로젠은 달라요. 할로젠은 F2, Cl2, Br2, I2로 존재하는데, 위로 갈수록 반응성 증가해요. 할로젠은. 네. 그 다음에 F2, Cl2는 기체고, Br2는 액체고, I2는 고체예요. 그래서 수소기체 발생하는 거고, 금속과 중류소가 반응할 때 리튬보다 나트륨이 더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전자를 더 잘 뺏겨줍니다. 예, 껍질 수가 많을수록 전자를 더 잘 뺏기는 거고요. 나에서 수용액은 무색이 아니라 붉은색으로 변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 리튬이 나트륨보다 더 격렬하게 아니에요. 나트륨이 더 격렬한 거예요. 그럼 니은 틀린 거예요? 리튬이 나트륨, 그러네. 미안. 나트륨이 더 격렬합니다. 1번 답이네. 나트륨이 더 격렬해요. 그거보다 칼륨 더 격렬하고. 1번 답이고, 그 다음에 A는 2주기, B는 3주기다. A의 경우 요렇다. 이거는 어려운데 아무튼 이렇다. 2주기를 일단 써보시면 리베붕탄칠산푸네고, 3주기는 나만 알지 펩시콜라. P죠, P. 요런데, 자, B는 이렇다. 자, A의 경우 첫 번째 전자 껍질의 전자수가 2주기니까 첫 번째 전자 껍질 전자수는 2개일 수밖에 없어요. 네. 2분의 1. 근데 두 번째 전자 껍질의 전자수가 만약에 4면은 안 되죠? 그럼 5면 일단 되죠? 네. 그럼 6이면은 되나요? 안 되죠. 6이면은 3되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5라는 소리지, 그쵸? 네, 산소. 예, 그러면은 이거는 원래는 이제 산소가. 아니요, 질소죠. 원자과 전자가 5개이기 때문에 질소죠, 질소. 그쵸?
이렇게 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B는 3죽입니다. 전체 전자수는 분의 원자가 전자수는 리튬에 이걸 해보는 거죠. 리튬은 전체 전자가 3개야, 3개. 근데 원자가 전자수는 1개예요. 네. 이해가요? 근데 이거와 같다. 근데 얘는 전체 전자수가 3분의 1이 되려면 6분의 2도 되고, 그쵸? 네. 뭐 9분의 3도 돼. 10이 넘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3죽이잖아, 그렇죠? 9분의 3도 되고 12분의 4도 되는 거야. 네. 그럼 12분의 4면은 가능한지 보는 거예요. 12분의 4가 될 수 있는 애가 마그네슘인데 네. 원자가 전자수가 4개가 아니잖아. 네. 그렇죠? 얘는 안 되죠? 네. 그럼 15분의 5를 보는 거예요. 그 15분의 5면은 11, 12, 13, 14, 15인데 얘는 원자가 전자가 5개가 맞잖아요. 네. 그래서 얘가 인이 되는 겁니다. 얘가 맞는 거죠. 네. 그래서 A는 원자가 전자수가 5다. A는 질소인데 원자가 전자수가 5고요. B는 인이다. 맞고요. A와 B는 화학적 성질 비슷하다. 맞습니다. 왜냐면 둘 다 15족이기 때문에. 이거 잘 따져서 하셔야 됩니다. 이거 차근차근. 그 다음에 17번에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와 질량비, 생명체를 구성하는 질량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지금 알루미늄이 이렇게 3등으로 들어가는 게 지각입니다. 지각. 네. 산소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규소, 알루미늄, 철 이런 거고, 요거는 산소고, 그 다음 탄소입니다. 탄소. 요거는 생명체. 네. 생명체는 간우 생명체가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최대 2개의 공유결합이 가능하다. 니은이 탄소인데 탄소는 최대 4개의 공유결합하는 겁니다. 4개. 네. 탄소 4개입니다. 유기물은 3중결합까지 되죠. 4개까지. 네. 3중결합까지 된다라는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자기 요거까지 된다라는 거지. 그래도 결합은 4개 하는 거예요. 네. 결합은 4개 하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죠. 유기물은 기역과 디귿의 기본 골격을 하는 결합이다. 산소랑 규소라고 되어 있는데 그 유기물 아닙니다. 산소랑 규소는 규산염 사면체예요. 규산염 사면체는 뭐 광물들이죠. 뭐 유기물은 그냥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한다 이렇게 써있어요.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한다. 유기물은. 답은 1번 고르면 되고요. 생명체를 구성하는 X. 그러니까 단입체가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된다. 단백질 말하는 거고. 이것도 맞고요. 입체 구조 결정된다. 단백질이고 단백질은 효소와 호르몬의 성분이기도 하고 구성 원소에 질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백질은 탄소, 수소, 산소, 질소, 뭐 황까지도 사실 들어가긴 하는데 하여튼 단백질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황은 뭐 어쩌다가 있는 애가 있어요. 뭐 시스테인 뭐 이런 게 아미노산 있는 게 있어가지고 하여튼 질소가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물질이 물, 셀룰로스, 단백질 중 하나인데 A, B의 유무를 나타낸 것이다. A, B는 항체 성분이다. 항체는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근데 요거만 동그라미 치네. 그쵸? 요게 단백질이고 그 다음에 요게 B입니다. 요게 B. 구성원소에 탄소가 있다는 A가 되고요.
네, 탄소 있는 거는 셀룰로스도 탄소 있는 거예요, 그쵸? 네. 근데 물은 탄소 없잖아요, 그죠? 맞죠? 네. 이렇게 매칭하면 되고요. 가는 단위체가 아미노산이지. 다가 물인 거 맞고요. B가 항체 성분이다가 맞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네. A, B가 특징인데 그러니까 뭔 특징인가? 이게 특징이에요. 저기 들어갈 거를 말하는 거죠? 항체 성분이다가 요 특징에 들어가면 맞냐 이런 거야. B에 들어가야지 단백질이 항체 성분이고 네. 항체 성분이 물은 아니거든요. 네. 알겠어요? 네. 근데 셀룰로스는 안 변했는데 안 나오겠죠? 뭐 셀룰로스는 뭐 탄수화물의 일종이에요. 탄수화물의 일종. 네. 네. 여기까지인가? 여기까지네요. 그래서 제가 프린트는 갖고 오긴 했거든요. 어떤 프린트요? 학교 프린트. 네.